네, 안녕하세요.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키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주 을 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 을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강성 의원이 현역으로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 현역이죠. 3선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민주당은 여러 논란 끝에 5명의 후보들을 경기장으로 한꺼번에 올려서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각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성윤 검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바쁘시지 않았어요? 예, 오늘 제가 정치인문 이틀차입니다. 이틀차. 정치인으로 이틀째 살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도 하고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제 얼굴을 알리기도 하고 명함도 뿌렸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마치 그 새가 아래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 왜 뛰어드신 거예요? 저도 글쎄입니다 이거. 원래 꿈이 야생화를 오랫동안 봐왔고 야생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아내와 함께 주말이면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생화 보는 것이 소박한 행복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수사 재판 징계가 많이 몰아쳤죠. 무지막지한 보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정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근데 평생 검사만 하시다가 검찰 출신이 가진 어떤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살아온 방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하루는 제가 갔다 오니까 옷을 다 찢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제가 때렸어요. 다음날 학교 갔다 왔더니 고양이가 쥐의 사체, 이 앞에 머리 부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책상에다가. 그래서 이 녀석이 반항한다고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가버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동물학자의 글을 봤어요. 보니까 쥐를 가져다가 주인한테 준다는 얘기는 주인한테 선물을 준 거래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인의 기본 소양은 역지사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더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소통이고 정치인으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이 과연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사를 하겠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저는 술을 먹지 않고 연구하고 이런 소통하는 생활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최적화되어 있다. 정치인으로서 최적화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드시고. 제가 방송 다니지만 치킨 먹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먹어도 돼요? 평상시에 치킨을 좀 좋아하세요? 삶은 거, 백숙. 술을 안 드시면 치킨 드실 때 맥주를 안 드세요? 예, 술을 안 먹습니다. 아예 일절 안 하시고. 검찰에서는 입문하면 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90년대에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일 잘한다. 술 못 먹는 사람이 일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술만 먹였고요. 제가 90년대 술을 억지로 먹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4번 입원했어요. 윤석열 쪽이 실제로 술을 되게 좋아하나요? 술 엄청 좋아하죠. 폭탄주. 근데 검사는 검사 10년 하면 폭탄주가 10만 잔. 판사 10년 하면 책이 새학자기 10박스. 이런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 잘 아실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동훈도 잘 알죠. 잘 아시잖아요. 두 분. 한동훈도 술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체질상 안 만나요. 술 안 먹죠. 특이한. 근데 이 말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두 분의 관계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중수부터 여러 번 같이 게임을 맞췄고 특검도 같이 갔었고 그렇게 한동훈을 보면 윤석열이 이뻐하는 이유가 대들질 않아요. 윤석열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대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거 이놈저놈 싸우잖아요. 윤석열 저한테 막말도 하고 막 욕도 해요. 눈깔이 베는 게 없냐, 뒤질라고 환장했냐. 이건 보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식으로 보면 1+1 또는 한 몸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과 장세동 관계? 장세동 그분이 개발한 게 심기경호예요. 각하가 평안해야 국정이 잘 된다 해가지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심기경호점이라고 본다. 근데 이해관계가 방향이 다르면 언제든지 배신에 빠질 수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동훈은 거울을 보는 나르시스트. 예, 자기의 거울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끼어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치를 하려면 이게 창을 보듯이 하라는 거거든요. 창문 밖을 보면 사람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거울을 보는 나르시스트는 계속 자기만 보이는 거죠. 남들이 조그만 비판인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았을 때 거울이다. 그게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깐족 정치 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검찰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정치 검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후보님은 정치 검사는 아니십니까? 만약에 제 정치 검사라면 윤석열 전 검사하고 저하고는 연수원 동기이고 측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변심해서 협조를 했으면 한자리 했겠죠. 걔가 정치 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재판받는 거, 수사받는 거, 징계받는 거 있습니다. 23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영입 인재로 이제 발표하시고 그날 또 민주당 경선이 결정되지 예. 않았어요? 전주을 경선이. 예. 근데 왜 전주을이에요? 왜냐하면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갈 수도 예. 있고. 저와 민주당의 목표가 총선 승리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어떤 쓰임이라도 달게 받겠다. 비례대표든 전략공천이든 뭐든 단수공천이 좋은데 뭐 어떤 쓰임이라도 다 민주당의 총선 쓰임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거의 백지임에 가깝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면 이러한 고비, 장애도 넘어야 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 건 호남이 정치적으로 가라앉는 보다 호남을 붐업을 시켜야 서울도 붐업이 되고 서울이 붐업이 돼야 호남도 붐업이 되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나 보다. 그래서 저를 이 필승의 카드로 전주에 내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흔쾌히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받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구독자분이 그런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검찰개혁 정권 교체를 외치시는데 서울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돼야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민주당 안방인 전주에서 출마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제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큰 문에서 하라 이런 얘기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백지임을 했고 이 총선의 성격이 윤석열 정권의 2년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위해서 저희 쓰임이 된다면 어디든 가겠다. 아시다시피 5명이 경선하는데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가라 가면 당황하죠. 오히려 이게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면 가겠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죠. 제가 지금 정치한 지 3일 됐거든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준비해온 사람들과 경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죠. 저한테도 경선 그거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대부분 영입인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또는 단수공천을 주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험지로 몰아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인재 영입이 27번 됐는데 그분들하고 저녁 회식을 했어요. 근데 저를 다 위로해 주더라고요. 가칭 조국신당도 예. 중요한 선택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 말씀하신 검찰개혁에 대해서 또 어디보다 선명한 예. 또 당이기도 한데 거기는 왜 안 가신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 장관님으로 모셨고 장관을 그만두신 후에도 검찰개혁에 관한 일이라면 저를 오락했어요. 조국 장관님도 저와 그런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먼저 저를 이렇게 민주당에서만 먼저 그쪽에서도 연락은 하셨을 것 연락을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조 전 장관님도 이제 뭐 두 분이 같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잘한 점, 못한 점 좀 평가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잘한 것은 진짜 검찰개혁에 물꼬를 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정치권은 구두선처럼 많이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된 게 별로 없었죠. 검찰개혁에 물꼬를 떴다. 조금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좀 성품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람을 많이 믿어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한테 자유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을 너무 많이 믿은 거 아니냐.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임명할 때 예. 검사들 내부에서는 반응이 좀 어땠어요? 뭐 중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인사부서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무도하다. 수사라는 게 절제, 인권보호 이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무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임명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뭐 결국은 실패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정치권으로 독립시키고 그리고 국민들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수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니 독립이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검찰이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그 증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저는 한 40점에서 60점 사이. 생각보다 되게 낮게 주시네요. 예. 국회의원이 이제 만약 되신다면 예.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첫 번째가 정말 검찰개혁인데요. 저는 윤석열 전 검사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만 감으면 검찰이 어디를 도려내야 할지 환부가 훤히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찰이 지금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호마나 콘텐츠 이런 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민생이 살아나게 된다. 정치도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묻는 구독자 질문들이 예.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당선된다면 구체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어떻게 싸우실 건지 궁금하다. 검찰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데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증거나 증언 등이 있느냐. 예. 과거에 특검법이 열 몇 번 시행됐는데 과거에 특검법을 그대로 100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이 정교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맞게 특검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어요. 제가 국회에 가면 바로 이걸 착수해가지고 특검법 추진해서 바로 수사를 착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물론 신속해야 되겠지만 인적 청산이 중요합니다. 옛날 과거 50 청문회처럼 검사들의 비리를 밝히는 청문회를 하고, 우리 행정부에는 검사 인사권 의지가 강한 분을 앉혀서 인사를 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조사를 시켜서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이런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땐 뭐하다 이제 와서 싸운다는 건지, 싸울 능력은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한동훈, 윤석열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법조계 평가 취급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검찰은 과거부터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어가지고 상사에 대한 수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총장에 대한 수사는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드립이 참 많았습니다. 중앙검사실의 사건이 사사건건만 부딪혔어요. 총장은 인사권도 있고 수사 배정권도 있고 지휘감독권이 다 있어요. 중앙검사장은 총장과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면 검사들이 대개 총장을 지지합니다. 중앙검사장은 왕따가 되기 십상이에요. 중앙검사장은 인사권도 없고요. 대검에서 수사비를 충분히 배정해주지 않으면 수사비도 못 줘요. 그렇게 된 경우에 검사들이 총장의 수사를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검사들한테 지시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가자. 저도 힘들었지만 검사들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으면 검찰국장도 하고 중앙검사장도 하고 고검장도 하겠습니까? 총장과 중앙검사장이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제가 정말 이 검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버티는 시기였어요. 그 세월호 사건 수사 얘기하셔서 예. 사실 최영재 이제 후보, 예. 경선 후보가 예. 그 당시에 검경 수사본부장?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이셨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 좀 뭐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하셨어요. 예. 그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냐,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경의 구조 과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요. 38명 정도인가요? 기소를 해가지고 대부분 유죄를 받았습니다. 강중에 검사장이 지휘하는 세월호 구조 과정의 문제점, 해경의 문제점을 수사하는 팀이 따로 수사를 했어요. 그 수사가 잘못됐다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후에 수사 과정은 2019년에도 대고검에도 수사단이 만들어졌고 특검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고향이시잖아요. 예, 고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창에서 나왔고 그렇죠. 고등학교는 여기 전주, 전주에서. 군대 생활도 전주. 전주에서. 그럼 뭐 내부인으로서 또 외부인으로서도 전북과 전주를 바라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북에도.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전주 시내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덩덩 떨려가지고 잘 수가 없을 정도 도로 사정이 열악합니다. 전주는 제가
지냈던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부양검사 시절에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발전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제가 충격적인 일을 봤어요. 작년에 그 잼보르 대회가 실패했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잼보르 대회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 전주, 전북에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이럴 수 없냐, 막 항의를 하니까 조금 올려줬잖아요. 그 올려준 예산마저도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북 홀대, 또 전주 홀대, 이런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선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뭐 장단점이랄지. 장단점. 뭐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단점을 잘 모르고, 또 단점을 알면 제가 또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라는 최초의 뭐가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잘 모르고요. 장점은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다. 여기 전주을 지역구 되게 특이한 거 아시죠? 예. 국민의힘 정우천 후보도 이제 당선이 되셨던 지역이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당선이 됐었고,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워낙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후보보다는 당을 보면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연 어떤 솔루션이,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죠. 국힘과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1월 18일 날 전북 특별법이, 자치도법이 시행됐지만 예산 안 주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공약이라는 게 재정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탄소산업단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옮겼잖아요. 이게 여당이 민주당일 때 이런 전북에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전북 홀더런이 나오고 전주 분들이, 전북 도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상처를 어루만질 생각을 않고 더 홀대를 하니까 당연히 국힘과는 대립구조로 가야 되겠죠. 내가 총선 전략을 미리 노출시켜볼까? 근데 국민의힘 정우천 후보의 논리는 이런 상황에서, 홀대받는 상황에서 나마저 없으면 그 연결고리 자체가 아예 더욱더 홀대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새만금 예산을 대폭 늘리시든가 무슨 성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질문도 지역 관련해서 전주 시민입니다. 검사로서 오랜 공직생활 거쳐오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검사의 업무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제를 다뤄야 합니다. 전주을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의정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와 공부를 해오셨는지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전북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만이 전주 전북이 사는 길입니다. 곧 민생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재정전도 안 되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전주에, 전북에 흔쾌히 투입해 줄까요? 이런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나 이런 공약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법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랫동안 법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겠죠. 이런 철학이 있다면 강론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제가 차근차근 연구하면 나머지는 방향이 맞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질문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분이 제2방송국에서 기획한 전주을 후보자 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전주을 유권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요? 토론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네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스케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토론을 하자고 한 날은 검찰 개혁 관련 토크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 3명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지지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걸 취소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경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윤석열 정부를 더 비판하고 싸우고 그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사무실도 열고 운동복도 갖추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60m, 90m 가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지금 운동화도 못 신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나와서 하자. 글쎄요. 저한테 최소한 운동화 신을 시간은 좀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 경선 나머지 분들 다 훌륭한데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가벼운 질문들도 예, 구독자들이 쉬운 좀 거, 많이 가볍고 주셔가지고 쉬운 거. 예, 아니 응원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윤 검사장님을 지지합니다. 검찰 감사합니다.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밀어줘야 합니다. 예. 이 시대가 부른 이성윤 검사장님 정의 앞에 용기 있게 싸워주실 분이라 생각합니다. 꼭 입성하셔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검찰 독재를 끝장내주세요. 응원합니다. 댓글들 확실하고 신속하게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댓글들 좀 보세요. 평소에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MBTI 뭐세요? 우리 딸이 뭐라고 좀 해본 것 같은데 네. 뭐랄까 전략가 뭐 이렇게 하던데. 아 전략가. 네. 지난번에 토크에서 창을 하시는 걸 봤는데 트로트는 몇 곡이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일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 한 300곡도 외웠고요. 창도 몇 개 합니다. 창 좀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트로트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윤석열 봄날 곧 갑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앞으로 3년 더 이대로 견디실랍니까? 오는 4월 10일은 전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야말로 전주 시민과 전북도가 사는 인생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정권 심판 힘을 모아주시고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 대통령께도 한마디. 그냥 그러지 마. 그렇게 징계하고 그러면 되나.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았죠. 아이 재밌었습니다. 당선된 다음날 바로 여기 진짜시죠? 당선되면 바로 역시 갑니다.